네, 이 시간은 2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이화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습니까? 금요일이죠? 네. 러시아 침공의 초기 충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관망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증시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서방권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늦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정전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좋은 또 오늘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했습니다. 정오를 앞두고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오후장 내내 상승을 유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84% 올라가며 2699.18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93% 상승한 881.07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눈에 띄는 테마주들이 좀 있었죠? 네, 오늘은 원자력 관련 업종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 발언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요? 탈원전. 탈원전. 네. 예. 시장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 청와대나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통상적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원자력 발전의 대표주인 두산중공업이 10% 넘게 오르면서 28,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보성파워텍이라는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안보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방산업종도 오늘 하루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면 이런 글로벌 정세 불안에 충격을 받은 업종도 있었죠? 네, 자동차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하락폭이 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대 기아차 그룹의 세 종목, 그러니까 현대, 기아, 모비스 이런 주식들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주가가 가장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대가 러시아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25%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하는 거나 수출 이런 게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가 시작이 되면 현대 기아차의 그룹의 손해가 5천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정확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 유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제 유가는 잠시 동안이지만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 이후 8년 만인데요. 브렌트유는 장중 101.25달러까지 가지만 이후에는 하락을 해서 98과 99달러 선을 오갔습니다. WTI유는 96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전체적으로 전 거래일 대비해서 5%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이 심화가 되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간다. 혹은 120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동의 우방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도 증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그러니까 3월 2일에 산유국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사우디는 이 회의의 결정에 따를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고요. 내심 산유국 입장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서둘러 증산을 해서 스스로 불을 끌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페크 플러스가 현재 하루에 40만 배럴의 점진적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편 기재부에서는 오늘 나라 살림 전망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한 해 71조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국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통합재정수지인데 말 그대로 나라 살림이죠. 원래 본 예산에서는 적자가 54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6조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17조 원이 다 되는데 이런 17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둘 다 자신이 당선되면 추경을 50조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 둘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면 올해 국가살림 적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적자가 71조 2천억 원이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그걸 다시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국가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수년 동안 과열 분위기였죠. 부동산 시장이 요즘은 얼어붙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거래 네. 통계가 또 나왔죠? 네, 지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4만 건을 조금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적은 수치인 건데요.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거래 건수가 9만 679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54%나 감소한 겁니다. 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5월만 해도 9만 건이 넘었고요. 네. 6월에서 9월까지는 8만 건대를 유지하다가 10월에 7만 5천 건, 11월에 6만 7천 건, 12월에 5만 4천 건. 이렇게 10월부터 매달 1만 건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랐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집 사기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정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멈춰서서 분위기를 건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의 경제TV는 뭔가요? 네,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 전해드리는 소식이 전부 어두운 뉴스들 뿐입니다.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 자산을 잘 보호하면서 견디면 투자의 시기는 또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자산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때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종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